코스피가 연일 상승하며 6,200선을 탈환했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15일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5.9조 원을 순매수하며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같은 기간 약 15.2조 원을 순매도하며 시장을 떠나는 상반된 행보를 보였습니다. 주말 사이 유가는 83달러까지 하락했고 한때 1,500원 선을 위협하며 시장을 긴장시켰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470원대로 내려앉으며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 외에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어 코스피 상승에 더욱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 국채지수 편입도 호재입니다. 4월 1일부터 시작된 단계적 편입을 통해 향후 약 9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유동성은 대규모 달러 공급을 유발해 환율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배당주로 통하고 있는 우리금융이나 KB금융 그리고 은행 ETF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불난황소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금융지주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배당소득세 15.4%를 내지 않는 감액배당을 시행한다는 점입니다. 세금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현재 주가순자산 비율 0.7배 수준으로 저평가 구간입니다. 보통주자본 비율 13%를 달성하며 기초체력을 증명한 부분도 긍정적입니다. 우리금융이 안정적인 은행업 중심이라면 KB금융은 비은행 포트폴리오까지 완벽하게 갖춘 명실상부한 국내 1위 금융그룹입니다. 작년 한 해에만 약 5조 8천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우리금융 대비 2배 가까운 수익력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보통주자본 비율이 13.8%로 업계 최고 수준이라 자본 여력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우리금융 대비 KB금융의 가장 큰 강점은 주주환원의 규모입니다. 상관없는 주주환원 방침을 세워 올해 총 주주환원율이 60%에 육박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금융이 PBR 0.7배로 가성비가 돋보인다면 KB금융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PBR 0.9배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은행주 중에서는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며 PBR 1배라는 상징적인 저항선을 앞두고 있어 주가 상승 부담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금융과 달리 일반 배당 시 15.4%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점도 절세 측면에서는 아쉬운 대목입니다. 은행주 개별 종목 투자가 고민이시라면 은행 ETF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코덱스 은행이나 타이거 은행 등 지금 운용 중인 많은 은행 ETF는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를 시가총액 비중대로 한 번에 담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의 변동성 리스크는 줄이면서 은행 업종 전체의 밸류업 성과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스마트한 전략입니다. ETF의 또 다른 강점은 정기적인 수익 구조입니다. 개별 주식은 분기 배당이 일반적이지만 지금 운용 중인 많은 은행 ETF는 월배당 형식을 채택하여 매달 꼬박꼬박 현금을 지급합니다. 투자자는 이를 통해 매월 일정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은행 ETF 투자의 증가는 연금저축이나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극대화됩니다. 특히 IRP 계좌를 활용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액의 13.2%에서 최대 16.5%를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어 앉은 자리에서 최대 148만 5천 원의 세금을 아끼는 셈입니다. 은행사보다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나 IRP가 ETF 상품 선택의 폭이 더 넓은 경향이 있으니 가입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금융의 감액배당이 직접적인 비과세라면 ETF는 연금 계좌를 통해 국가가 주는 강력한 세금 환급 혜택을 누리는 전략입니다. 단점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금이 55세까지 고립될 수 있고 개별 종목 투자와 달리 ETF는 운용 보수 등 관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우선 코덱스 은행은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KRX 은행 지수를 추종합니다. 상품 구성은 대한민국 금융의 핵심인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비중이 약 80%에 달합니다. 여기에 기업은행과 JB금융 등 우량 은행주를 포함해
총 10개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 개별 종목의 돌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분산하며 업종 전체의 성과를 가져갑니다. 순자산 규모는 4,746억 원으로 거래량이 많습니다. 시총이 크고 거래가 활발하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시점에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풍부한 유동성을 확실히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3개월 수익률은 25.63%이고 1년 수익률은 무려 101.43%입니다. 한편 분배금은 월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주당 분배금은 504원으로 분배율은 3.16%입니다. 월별로 살펴보면 30원에서 시작해 최근 52원까지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지금 운용 중인 많은 은행 ETF는 월배당 형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 수준은 1등급 매우 높은 위험임을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한 상품임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은행주 하락 시 ETF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특히 3개월 변동성은 44.84% 수준으로 금융주 특유의 높은 변동성과 이란 전쟁 이슈 등 대외 요인의 영향을 받았던 만큼 신중한 접근이나 분할 매수가 필요합니다. 펀드도 브랜드가 있습니다.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 타이거는 미래에셋에서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각 회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 괴리율, 상품 구성, 수수료입니다. 코덱스하고 타이거 상품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이 해외 주식 ETF는 강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국내형 상장 지수펀드에는 코덱스의 규모가 월등합니다. 사실 ETF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이 되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량이 많아야 내가 나중에 팔고 나올 때 별 문제가 없거든요. 코덱스 은행은 시가총액 4,000억 원이 넘는데 타이거는 200억 원 수준입니다. 방금 시가총액 말씀드렸는데 이 시가총액은 괴리율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괴리율이란 ETF가 추종하는 지수의 가치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의 차이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너무 낮으면 거래량이 부족해지고 결국 이 괴리율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팔 물량이 없거나 그 반대의 상황이 생기면 가격이 튀어버리는 거죠. 반면 코덱스 은행처럼 시가총액이 압도적으로 큰 상품은 매수와 매도 호가가 촘촘하게 맞물려 있어 괴리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다음으로 상품 구성인데요. 코덱스 은행이나 타이거 은행 모두 KRX 은행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상품 구성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금융 고배당 ETF나 코리아밸류업 ETF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은행 ETF와 구성 종목이 다르니 비교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율입니다. 사실 수수료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장기 투자를 결심했다면 상품 구성이 유사할 때 조금이라도 수수료가 낮은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ETF의 큰 장점 중 하나가 일반 액티브 펀드 대비 낮은 수수료율이니까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운용사가 홍보하는 총 보수율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비용에는 총 보수율에 추가 수수료가 가산되기 때문에 이를 모두 합산한 최종 ETF 비용을 체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확인해보면 코덱스 은행이 타이거에 비해 수수료가 더 낮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두 ETF의 시가총액 차이가 이렇게 벌어진 이유도 결국 영리한 투자자들이 이 미세한 수수료율 차이를 보고 코덱스로 몰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코덱스 은행의 현재 분배금은 연 3.12% 수준입니다. 지난 1년간 상품 가격이 무려 2배나 올랐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주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매우 강력한 성과를 보여준 셈입니다. 만약 주가 상승보다 현금 흐름 자체에 집중하여 더 많은 분배금을 주는 종목을 찾는다면 금융고배당 ETF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이외의 다양한 우량 기업까지 한 번에 담고 싶다면 코리아밸류업 ETF라는 확실한 대안도 존재합니다. 이상으로 불난황소였습니다. 다양한 ETF에 대한 분석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